그저 존재만으로도 여유를 주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 넉넉한 품 안에서 한가지게 살고픈 마음은 인간만의 욕심일까요? 곡감을 내려야지. 드디어. 봐봐. 잠깐만 올라서 내릴게. 해발 500여 미터의 산중턱. 겨울은 길고 느리게 흘러갑니다. 60개네. 이거 60개 정도 남았지? 그럼 30개를 오며 가며 다 따먹은 거네. 그치. 그치. 그때가 맛있었는데.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응? 바깥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어디다 놓을까? 잘 됐을까? 여기다가 놓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 알려줘. 알려줘야 돼가지. 나도 우리 초보잖아. 알지 못하잖아. 근데 이렇게 주물르는 거래. 계속? 딱딱한 거를 보드랍게. 서늘한 바람이 오가는 그늘에 걸어두고 오며 가며 만지작거렸던 귀하신 몸입니다. 드디어 오늘 곶감의 갈무리를 시작합니다. 무주에 자리 잡은 지 16년째 최상석 씨는 따뜻하고 아늑한 햇살에 반해 이곳에 정착했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온기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죠. 마음도 여유롭게 하고, 물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여유롭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거의 모든 생활을 여기서 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고요. 아내 김혜정 씨는 햇살 한 자락, 바람 한 줄기에도 충만해지는 산골 생활이 좋습니다. (30여) 년간 여행을 업으로 삼았던 상석 씨. 구석구석 누비는 재미에 푹 빠졌던 그는 특히 산이 좋았답니다. 해발 1034m 적상산 아래 집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필명으로 쓰는 눌산에도 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가 정말 싫어서 떠났다기보다는 어떤 삶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런 산골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거거든요. 많이 물어보세요. 야, 도시 가서 다시 살고 싶지 않냐? 그런 생각 없죠. 그저 길을 지나가기 바빴던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걸으며 자신과 무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지요. 차로 접근이 쉽지 않아 매번 옛길을 통해 어렵게 찾아야 했던 오지. 오지 사람들의 애환을 하나둘 경험하면서 그의 관심은 아름다운 풍경에서 그곳 사람들 얘기로 바뀌었답니다. 더욱이 걷는 여행을 하다가 아내 혜정 씨를 만났으니 인생 최고의 행운도 누렸습니다. 전봇대다. 전봇대? 저희는 낯선 곳에 가면은 전봇대를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봇대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깊은 산속이라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전봇대 만나면 좀 반가워요. 그치? 그치.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 전신주가. 큰 거 하나 있고 또 작은 거 하나 그치. 같이 서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전기와 전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일단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 가봐야 되겠네. 가보는 거지. 누군가가 있는지. 그치.
손님 맞으러 바로 걔가 막 달려오고 있잖아. 야, 손님 맞이 하는 거야? 어? 손님 맞이 하는 거야? 손님 맞이? 손님 맞이? 이 산골 개들은 사람이 없잖아. 찾아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가운 거지. 가자. 자, 걔들 가보자. 걔들 가보자. 이리 가자. 앞장서. 야, 우리 앞장서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을 해서. 상석 씨 말대로 전봇대를 따라가니 산속 외딴 집이 나타나네요. 더 갔어? 가자. 아유, 안녕하세요. 네. 길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올라오는데? 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 네, 예, 잘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외딴 집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을까요? 대단하세요. 이 집에 또 다른 식구가 있나 봅니다. 이제는 연로해서 의사소통도 힘든 송쌍섭 씨의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척박한 산골에서 살아온 노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안 돼? 힘들죠? 최상석 씨가 오지 마을에서 취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김윤희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응, 안 들리셔서. 예. 집 주변의 돌탑들도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송쌍섭 씨가 직접 쌓은 것이랍니다. 편리함을 마다하고 많이 안 하셔.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오지 생활. 볼까요? 상석 씨는 그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아, 이건 치우고 여기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외딴 골짜기 이렇게 사시면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막상 사시는 그렇지. 분 지나가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냥 좋다. 좋다. 보기 좋다 그냥 있을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그렇죠.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좀 틀리겠지. 뭐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뭐 약축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 맞아요. 우리는 또 그런 건 하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산골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그 어떻게 보면 또 먹을 것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이 해버리 지금은 막 버리니까.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뜯어가는 그게 있어. 그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의 그런 오만한 생각을 경계한답니다. 농사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저희도 뭐 텃밭밖에 안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여행을 막 음. 얘기했을 때 막 흙집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하고선 간 곳에 내가 여기서 살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평생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는 이 아궁이가 너무나 고통이었을 거고 이 흙집이 추위였을 거고 그래서 하루 그냥 단순히 몇 시간 왔다 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혼났어요. 일나 다리 아파. 최상석 씨가 사람들 이야기로 주제를 바꾼 이유도 바로 나 하나라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아, 못 알아듣셔. 이렇게 하세요? 말씀 잘하시네요. 뭐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뭐 몇 년 되지 않지만 제가 오지마을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 뭐 계곡에서 물을 길러다도 먹고 한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그 얼음 깨서 또 물도 끓여 먹고 그런 생활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지가 좋아 바쁘게 취재를 다니던 최상석 씨는 2003년부터 4년간 충북 영동군 외딴 산골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오지 전문 여행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 그동안 그가 집필한 책 중에 오지 관련된 글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 조사해왔던 내용으로 진지하게 꾹꾹 눌러 쓴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판 직전 덮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또 사실 칼럼은 많이 썼지만 그 칼럼을 통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오지 마을이 또 세상에 공개되고 알려지고 좋은 쪽으로 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그래서 오지 관련 책을 쓰는 것은 포기를 했죠. 네. 발로 뛴 나만의 취재가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낡은 수첩들 속엔 활자로 가공되지 못한 순간들이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양파 심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여쭤봤더니 10월이니까 그때 심으면 5월에 캔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양파 심고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메모했네 이게. 펜과 카메라를 들고 혼자 동분서주하던 시절, 수첩에 적힌 그날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아, 바로 이분이군요. 빛바랜 사진 속 오지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그때 결단이 옳았다고. 중학교 국어 교사인 혜정 씨는 최근 남편이 마침표를 찍은 원고를 교정 중입니다. 최상석 씨의 글을 읽은 첫 번째 독자로서 아내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예전의 자연은 그냥 제가 제3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것들을 이렇게 지나쳐갔던 것들이 저 사람 눈을 통해서 이제 지나쳐가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취재 여행의 과정과 태도를 부부는 이렇게 공유합니다. 물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스스로 느끼는 바도 많답니다. 물론 자연이 저의 힘으로 바꿔지거나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막 저의 힘을 강제로 해서 막 바꾸거나 변화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대로 제가 그냥 흘러가는 것?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길을 만들며 나아갑니다.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길 옆에서 추위를 견딘 생명이 한껏 웅크린 채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창백한 아침을 뚫고 나서는 혼자만의 여행. 최상석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혼자 길을 나설 땐 될 수 있으면
옛길로 이어진 동선을 택합니다.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말이죠. 이따금씩 옛길이 끊어진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으면 그만입니다. 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옛길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발자국으로 다져진 길이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돌을 갑자기 없는 돌을 갖다 쌓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무너질 수도 있고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발자국에서 수십 수백 년 다져진 길은 지금 수십 수백 년이 지났어도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걸어 보면은 그 느낌이 달라요. 예. 편안한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옛길에는 모르면 무심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최상석 씨가 잠시 멈춰 섭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돌담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이게 옛날에는 논이었어요. 논. 사람이 뭐 괭이나 호미 하나 가지고 만든 논이죠. 계단식으로 층층층층 쌓여 있죠. 그리고 이런 돌담도 사람이 직접 쌓았던 거죠. 이렇게 평지가 나오죠. 예, 평지 1단, 또 요 위에 2단, 3단, 4단, 저 위에까지. 이런 돌무더기들이 이런 돌들이 다 사람이 싼 거잖아요. 이렇게. 별을 심었던 경사진 비탈. 농사짓던 사람들이 떠나자 놀랍게도 숲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상입니다. 저 처음에 뭐 여름에 처음에 지나갈 때는 전혀 안 보였어요. 예.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돌담들도 좀 많이 무너지고 이제 흙으로 덮이고 나무가 자라고 이랬는데 또 시간이 다시 흐르면은 이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죠. 저기 마을이 지금 보여요. 제가 오늘 가는 벌한 마을인데요. 벌한 마을은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그리고 경남 거창군에 접해 있어 독특한 지역 문화 특색을 가진 곳입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벌한 마을 여행은 그 후에도 틈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변천사를 기록해 주변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예전에 취재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에 이렇게 집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다 빈터가 되어버렸네요. 아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한 3집 정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3집 정도가. 사람이 떠나면 그들이 살던 흔적도 사라지게 마련이죠. 옛날 집들은 보면은 이제 흙이나 나무 이런 돌이 집을 짓는 주 재료다 보니까 집이 사라지면은 그냥 고스란히 자연의 일부로 남아버리는 거죠.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이 마을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하는 일이 뭐 그냥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유로운 삶이라든가 자연 속의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조금이나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정도 한다? 최상석 씨 부부가 외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동네 뒷산. 날씨가 너무 좋아. 바람 안 부니까 하나도 안 춥지? 안 추워. 산책처럼 여행하고 여행처럼 인생을 살기로 약속한 두 사람. 소소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세! 흔들어! 야,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어. 나 말고 경치 어떤 게? 거기 나를 살짝 봐봐. 이렇게? 아니 손은 내리고 나를 살짝 봐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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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데? 엄청 진한데 아주? 있다.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옛길을 걸으며 얻은 결론은 바로 오늘을 재밌게 살자.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많은 걸 배워가면서 살거든요. 뭐 자연을 보는 눈이라든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배워가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도 한 7, 800원 돼. 저 사람도 7, 800원 되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할 것 같다면 인생에서 바랄 게 있을까요? 엄청 높아 보이지 봐.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승님이라고 얘기하고, 길은 저만의 공간이었고 저를 위한 공간이었고, 오지 마을은 오지 마을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대하는 조상들의 자연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갑니다. 자, 천천히. 옛길에 발자 취해서 들었던 것처럼 두 사람도 뒤따라올 누군가에게 작은 속삭임을 남겨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지금 나만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쳤다면 잠시 쉬었다 걸어보라고 말입니다.